자, 추가 문항의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야 돼요. 그 단서가 뭐냐면 어디로 가까이 접근할 때 첫 번째 줄 봐봐. 0보다 큰 쪽으로 가조건에서 0보다 큰 쪽으로 접근할 때 교점이 몇 개가 돼야죠? 6개가 돼야 돼. 근데 여기는 다 2차 함수잖아. 그럼 2차 함수의 절대값을 씌우면은 무슨 모양이 나오죠? 기본적으로 x축을 통과할 때 무슨 모양이 나와? 다 뾰족 모양이 나오지. 그럼 뾰족 모양이 몇 개가 돼야 돼? 3개가 돼야 돼. 뾰족한 게 뾰족 3개가 돼야 옆으로 수평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딱 6개가 떠. 뾰족 3개, 그지? 뾰족이 3개가 나와야 돼. 근데 그러면 또 이상한 게 있어. 왜 이상해요? 그러면 근의 개수는 총 몇 개죠, 지금? 3개지. A가 중복이 되니까. 그럼 봐봐. 지금 4가 어디 있는 근인지 모르겠어. 하지만 4도 살아남아서 A랑 4랑 B랑 다 어떤 상태가 돼야 돼? 다 뾰족 상태가 돼야 돼. 맞죠? 그러면 4가 살아남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첫 번째 그래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그려? 첫 번째 그래프를 A부터 몇 분의 3A까지만 그리죠? 2분의 3A까지만 그리지. 그러면 그 안에 누구도 들어가 있어야 돼? 4도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럼 우리한테 남겨진 건 이제 양자택일이야. 양자택일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A보다 4가 크고 당연히, 그쵸? A보다 4가 크고 4는 A랑 2분의 3A 사이에 있을 거고, 근데 B는 몰라. 근데 B도 살아남으려면, B도 살아남아서 뾰족함이 표출이 되려면 B는 2분의 3A보다 어느 쪽에 있거나, 큰 쪽에 있거나 아니면 2분의 3A보다, A보다 어느 쪽에 있어야 돼? 작은 쪽에 있어야겠지. 그래서 내가 첫 번째 시행착오를 해볼게. 그럼 첫 번째 시행착오가 뭔데요? 그러면 얼마? 여기가 A, 여기가 얼마? 4, 여기가 B 이렇게 잡아봅시다. 그럼 이렇게 되는 그래프 아래로 볼로 그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되는 그래프겠죠. A, 4, A, B 똑같고 그래서 첫 번째 그래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그리고 A부터 어디까지만 2분의 몇 A까지만 그리고 3A 여기 어딘가 있겠지? 그래서 첫 번째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게. 첫 번째 그래프를 A부터 어디까지만? 2분의 3까지만 2분의 3A까지만 첫 번째 그래프를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야죠? 뭐보다 큰 경우랑 2분의 3A보다 뭐한 경우랑 큰 경우랑 이렇게 그려야겠지. 그럼 얘도 절대값에서 접해서 올라가니까 뭐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는 몰라. 그냥 이렇게 돼 있다고 칠게요. 그치? 이렇게 만들었지? 자, 그 다음에 나 조건을 보세요. 자, 이렇게 만들면 나 조건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연속이 되는 순간이 2번이래. 그럼 우리 원래 배웠던 거 잘 생각해봐. 불연속은 어떤 순간에 생겨요? 그러면 극값이거나 끊어지는 점이거나 점근선에서 불연속이 생겨. 점근선, 극대극소, 경계점. 그래서 내가 불연속 생기는 순간, 근데 지금 내가 이렇게 그려놓으면 불연속이 몇 번 생기냐면 양수 t니까 0은 불연속이 아니야. 왜냐면 양의 실수 t니까 일단 0.1부터 시작을 해. 그러면 쭉 가다 불연속이 언제? 내가 여기 일부러 맞춰놨거든? 이렇게 끊어지는 점이랑 누가? 불연속 두 번을 맞추기 위해서 내가 요 점을 여기다 딱 갖다 매칭을 시킨 겁니다. 극대값이랑 끊어지는 점이 똑같도록. 그러면 불연속 한 번. 그러다 쭉 가다가 어떻게? 끊어지는 점에서 다시 불연속 2번. 불연속 2번 갖다 맞췄네, 지금. 내가 샘플을 지금 잡았을 때. 맞죠? 근데 추가 조건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죠? 알파보다. 그러면 얘가 y는 알파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얘를 y는 베타라고 하면 알파보다 조금이라도 크거나 베타보다 조금이라도 작으면 교점의 개수가 몇 개가 나와야 되는데 1개가 나와야 되잖아. 근데 지금 내가 잡은 그림을 봐봐. 내가 잡은 그림은 아무리 그려도 교점의 개수가 몇 개가 될 수가 없어. 1개가 될 수 없죠. 최소 2개인 그래프지. 무슨 말인지 됐나요? 그럼 B가 어디 있는 거는 탈락이야. B가 2분의 3A보다 큰 쪽에 있는 애는 탈락이야. 그치? 여기까지 논리를 다시 잘 봐. 교점 0.1에서의 교점이 6개가 생겨야 되고 0.1에서의 교점이 6개가 생기려면 그래프가 3번 꺾여야 돼. 체크 표시가 3번 나와야 돼.
그러려면 근 3개가 다 살아남아야 되고, 근 3개가 다 살아남으려면 4는 2분의 3보다 작은 쪽에 있어야 되고, B는 살아남아야 되니까 2분의 3 A보다 큰 쪽에 있거나 A보다 작은 쪽에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첫 번째 샘플을 해본 거야. 아, B가 어느 쪽에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2분의 3 A보다 큰 쪽에 있다라고 가정하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야만 불연속이 2번이 나와. 불연속점은 다시 어디서 나와? 극대극소, 경계점, 그 다음에 어떤 거? 점근선. 극대극소가 나오는 애들. 근데 얘는 안 돼. 불연속 2번은 높이를 갖다 맞춰서 내가 불연속 2번은 갖다 맞췄는데 저렇게 그림이 그려지면 죽었다 깨어나도 교점이 하나인 순간이 나올 수가 없어. 맞죠? 자, 왼쪽에 똑같은 작업을 통해서 이제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그래서 복습은 혹시 다 못하면 그냥 냅두세요. 그죠? 네. 내가 뒤에 올수록 여러분은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요즘 다루는 문제들이 가장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그쵸? 어려운 문제들이어서 솔직하게 말하면 요즘 다루는 끝에 한두 문제들은 진짜 푸는 애들만 풀어요. 한 고등학교에 한두 명. 진짜. 그쵸? 네. 처음고는 좀 많겠지만 그래도 거기서도 푸는 애 몇 없어. 거기도 결국은 그죠? 네, 그냥 그 정도 수준의 문제들이니까 그것까지 내가 시험에 내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진짜 과하다 싶을 정도 문제여서 네. 문제가 지금 상향 평준화돼서 그래요. 상향 평준화돼서. B를 저기다 잡아야 돼. 왜냐면 B가 살아남으려면 B가 A보다 작은 쪽에 있거나 2분의 3보다 큰 쪽에 있어야 돼. 그래야 B가 살아남아서 꺾일 수 있어. 그러니까 B를 아예 처음부터 잡을 때 A보다 왼쪽에 그려버려야 돼. 그럼 이제 이렇게 그렸으면 불연속이 2번 나오는 거를 갖다 맞춰야 돼. 두 번째 그림을 그렸으면. 이걸 절대값을 씌워서 꺾어 올려야지. 그리고 2분의 3a에서 끊어야지. 네. 그런 다음에 불연속을 갖다 맞추면 됩니다. 네. 가보세요. 맞아요. 네.
그림 맞습니다. 맞아. 높이 이 상태 조금만 더 진행해. 그러면 돼. 요 그림 맞아요. 그걸 식으로만 이제 옮겨. 그리고 이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지? 얘를 2분의 3a에서 끊어야 되는데 2분의 3a는 아까 말했듯이 4보다 어느 쪽에 있어야 돼? 아니지, 큰 쪽에 있어야지. 그래야 4가 살아남아서 꺾이지. 만약 2분의 3a가 안쪽에 있으면 4까지 가지를 못하지. 왜냐면 4,0이 그려져야 돼. 그림 안에. 범위 안에 그려져서 꺾여야 돼, 걔가. 그림은 다 그렸네, 지금. 그쵸? 그림을 대충 그리면 여기가 B, 그죠? 여기가 A,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 4. 그치? 꺾여서 올라가다가 여기서 꺾이면 돼, 안 돼?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꺾이는 점 높이랑 불연속이 또 똑같아지잖아. 그러니까 아마 어떤 높이에서? 같은 높이. 여기가 2분의 3A 꺾이고 얘가 붕 떠 있어야만 교점이 뭐가 되는 순간이 생겨나기 시작해. 한 개가, 저기가 연속으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 저기가 연속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그러면 교점 한 개가 생기질 않아. 교점 한 개가 생겨나려면 저렇게 불연속으로 끊겨야 돼. 자, 계속 가보세요. 끝까지 자기 힘으로 계속 가봐. 그럼 이제 식을 세워야지. 식이 왜 없어? 요 뭐 집어넣었을 때랑 2분의 뭐 집어넣었을 때랑 뭐 집어넣었을 때랑 뭐 집어넣었을 때랑 각각의 함수에 집어넣었을 때 높이가 다 두 개는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달라야 되고 나머지 하나는 진짜 원래 함수 다 어떻게 세팅되어 있었을 거야. A부터 B까지, A부터 어디까지 뭐 이런 식으로 원래 함수 세팅되어 있었겠지. 근데 높이가 다 똑같아야 되니까 집어넣었을 때 같아야 된다 쭉 나와야겠죠.
음. 써봐. 첫 회에서 질문 받아서 내가 준비했고 체크해놨어요. 오늘 프린트에 넣었어. 자, 이제 두 번째 걸로 가볼게. 계산이 혹시 늦은 사람은 그 뒤에 내가 해설지 다 달아놨으니까 계산만 맞춰봐. 아까 그림은 저 상태가 정확해.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첫 시작은 해야 돼요. 첫 시작이 뭔데요? 그러면 내가 절대값 나오면 그냥 고민하지 말고 뭐 하라고 했죠? 케이스를 분할해서 함수를 적어보라고 했지? 그래서 그냥 여기까지는 그냥 적어야 돼. 만약 f가 g보다 크면, 자, f가 g보다 크면 뭐라고 적어야 되냐면 hx는 2fx 빼기 뭐라고 적어야 되냐면 gx라고 적어야 되고, f가 g보다 뭐 하면 작으면 사라지니까 gx가 돼야 돼. 그래서 적어둘게. f가 g보다 클 때, f가 g보다 작을 때. 그치? 그럼 여기까지는 적었는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어디선가 봤어야 돼. 이게 뭐죠? 은열아, 이거 어디서 봤죠? 2fx 빼기 gx 어디서 봤지? 틀려도 돼. 어디서 봤죠, 저거? 저 표현 자체를 엄청 많이 봤는데 저거 뭐였죠? 이거 기억나나요? 이거 뭐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였죠? 그치? 이게 fx면 뭐가 되는? 얘가 2k 빼기 fx. 그러면 누구하고 누구의 평균이? 얘하고 얘를 더한 평균이 더해서 2로 나누는 애가 y는 뭐가 되는 애지? 그러면 저거 다시 그대로 해석합시다. 그럼 그대로 해석하면 뭐죠? gx가 있겠지? 예를 들어봐. 그냥 쉽게 갈게. 이게 gx라고 쳐. 그냥. 그 다음에 얘가 fx라고 쳐. 그래서 f가 누구보다 크면, g가 누구보다 크면, f보다 크면 누구를 그대로 남겨? gx를 그대로 남겨. 근데 f보다 뭐 하면? f가 크면 누구에 대해서 대칭을 해?
그치? 평균이 뭐 F에 대해서 대칭을 하니까 평균이 뭐 이렇게 되면 됩니다. 평균이 뭐가 되게끔? 평균이 F가 된다는 무슨 말이야? 얘랑 그림은 좀 이상해도 얘랑 더해서 평균이 fx가 되면 돼. 이 말은 hx는 그렇게 그리라는 뜻이야. 그러면 잘 봐. 이거 그림 그려야 되잖아. 그럼 그림 그려야 되면 관건은 fx 지금 문제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fx 문제 있어. 나와 있어. 아 근데 뭔지 모르지. 그치? 그럼 무슨 뜻이냐면 내가 쉽게 얘기할게. 여러분 2가 있어. 근데 내가 무언가의 평균을 구해야 되는데 이걸 알아. 그러면 우리 뭐라고 적을 수 있죠? 평균 5라고 적을 수 있지? 그러면 이렇게 얘가 평균 5라고 적어. 그럼 얘 뭐 유추할 수 있죠? 8. 무슨 말인지 되나요? 그치? 내가 이렇게 할게. 네모가 모르는 거라고 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네모를 구하고 요 두 개를 이용해서 네모를 구하지. 그럼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F랑 G랑 EF 빼기 GX는 무언가 평균을 이루는 관계잖아. 그러면 내가 fx랑 gx는 확실하게 알아. 3분의 2 x제곱 어쩌고저쩌고 니까 확실하게 알죠? fx랑 누구랑? 2fx 빼기 누구랑? gx랑 비교를 해봐야 돼. 비교를 한다는 말은 뭐냐면 얘 구해보고 얘 구해봐서 두 개 그래프 중에 더 그리기 쉬운 거. 왜냐면 얘 알고 얘랑 얘 알면 얘 그릴 수 있고 얘랑 얘 알면 누굴 그릴 수 있어? 얘를 그릴 수 있잖아. 맞죠? 자, 정리를 해보세요. F는 뭔데요? A, B. 그치? 딱 봐도 얘 모르는 상태지? 그릴 수는 있지만, 어떻게 그릴 수는 있어? 점근 대칭점을 잡아서 대충 그릴 수는 있어. 하지만 두 개 중에 더 쉬운 애가 있으면 걔를 선택할 겁니다. 식을 정리해보세요. 이 fx에서 gx를 빼보고, fx랑 비교를 해보고, 선택을 해야 돼. 그 다음에 또 어떤 선택을 해야 돼? gx를 그리려고 봤더니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 몰라? 모르지. 그지? 그럼 내가 그 두 개도 한번 그려볼게. 거기까지만 얘기할게. 자, A가 음수라고 생각을 합시다. A가 음수면 0에서 중근 이렇게 가질 거야. A가 음수면 여기가 마이너스 얼마야? 2분의 3A야? 네. A가 양수라고 할게. 그럼 이렇게 되겠지. A가 양수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몇 A? 3A. 왜냐면 x제곱으로 묶으니까 3분의 2x 더하기 a가 되고, 그쵸? 얘가 0이 되는 거. 그럼 지금 내가 그린 그래프가 무슨 그래프다? gx다. 자, 틀려도 괜찮습니다. 틀려도 괜찮아요. 네. 서윤아, 틀려도 괜찮아. 네. 틀려도 괜찮으니까 대답을 해봐 주세요. 나 조건에서 hx가 x는 0에서 뭘 이루고 있대? x는 0에서 뭘 이루고 있대? 극대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죠. 그럼 그림을 다시 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f가 g가 더 크면 gx를 선택하고 뭐 작으면 요 네모를 선택할 건데 0에서 선택을 해서 0에서 뭐가 되는 그래프를 그려내야 돼. 나는 지금 극대가 되는 그래프를 그려내야 되잖아. 그러면 누가 확률은 아니지. 누가 더 합리적으로 의심이 가? 아, 물론 둘 다 해봐야 돼. 엄밀하게 하면 둘 다 해서 탈락시켜야지. 모순이 나오는 걸 탈락시켜야 되는데 먼저 시도하면 당연히 누구? 그죠? 그러면 이 근방에서 만약 얘를 선택한다라는 뜻은 뭐야? gx가 살아남아야 되지. gx가 살아남는다라는 얘기는 gx가 살아남으려면 gx가 누구보다 큰 쪽에 있어야 돼. fx보다 큰 쪽에 있어야지. 맞죠? 그러면 내가 아까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던 겁니다. fx를 그릴 수는 있어. 왜? fx 봐봐. 미분해 볼게. 미분하면 2분의 1의 x제곱에 더하기 ax거든? 그러면 대칭축이 얼마고? 대칭축이 x는 얼마고? 마이너스 a고, 아니,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2a고, 대칭축이 얼마? x는 마이너스 a. 그러면 도함수의 대칭축이 마이너스 a니까 얘는 어디 있을 거냐면 변곡점이 어떻게 되는? 이렇게 되는 그래프겠지. 예를 들면. 맞죠? 근데 gx 0 주변에서, 이 주변에서 더 밑에 있어야 돼. 근데 그리기 힘들어. 자, 정리를 해보세요. 결론을 여기까지 얘기하면 뭐다? 우리는 gx를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왼쪽 오른쪽을 선택을 해야 되고, 근데
x는 0에서 극대를 이루고 있으니까 나 같으면 왼쪽부터 해볼 겁니다. 왼쪽. 그럼 왼쪽에서 x는 0에서 극대가 이루는 것을 잡아내려면 fx 그래프는 어떤 상태가 돼야 되냐면 0 주변에서 gx보다 밑에 있어야 되고, 근데 fx는 대칭점, 변곡점을 어디서 가지는? x는 마이너스 a에서. 그럼 변곡점이 x는 마이너스 a라는 게 무슨 뜻인데? 마이너스 a를 타고 엘리베이터처럼 위아래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함수가 fx라는 얘기예요. 마치 1차 함수 우리 빗줄기 긋듯이, 그죠? 대칭점을 파악하는 이유는 그거야. fx가 어디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나. 그래도 힘들긴 해. 대충 잡을 수는 있지만. 그치? 그래서 내가 맨 처음에 저거 이전에 했던 얘기가 뭐냐면 얘는 어차피 평균 잡는 그래프거든. 근데 평균을 3개 중에 2개 알면 잡을 수가 있어. gx는 확실해. 일단 고정했잖아. 0에서 극대 가지는 그래프로 gx를 고정했으면 나머지 그래프 EF 빼기 GX와 EFX 빼기 GX와 FX 중에 더 간단하고 더 그리기 쉬운 걸 선택한다는 얘기야. 찾아보세요. 누가 더 간단하고 누가 더 그리기 쉬운가. 그럼 그걸 선택해서 그리면 나머지 하나는 어떻게 그려? 평균으로 그려. 2하고 8을 알면 5를 알 수 있고 2하고 5를 알면 8을 알 수 있어. 평균을 잡아서 그려. 구해보면 EFX 빼기 GX가 훨씬 편하죠? EFX 빼기 GX가 어떻게 나와요?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3분의, 완전 예쁘게 나와요. 그러라고 식을 만들어준 거야. 마이너스 3분의 1의 x 3승에 더하기 2b로 나와요. 물론 그대로 fx를 살려서 그릴 수도 있어. 미안. fx를 살려서 그릴 수도 있는데 누구를 쓰는 게 훨씬 좋다? EFX 빼기 GX를 쓰는 게 훨씬 좋다. 그러면 진짜 크게 다시 그리면 이렇게 되고 여기가 0,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3a, 그 다음에 fx 빼기 gx는 평균 그래프지, 평균 그래프. 평균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요? 그러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맞지? 그럼 문제에서 봐봐. 그러면 나머지 단서도 또 힌트를 줘. 어디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죠? 마이너스 1에서만. 그러면 당연한 얘기지만 마이너스 1에서 누구하고 누구로 갈아탔어야 돼. fx, gx가 대소관계가 교차했어야 되지. 대소관계가 교차해야 갈아타잖아. 그치? 그 다음에 얘가 어떤 그래프라고요? 이 그래프의 네모의 성격이 뭐라고? 누구하고 누구의 평균? 아니. 얘하고 누구의 평균이 fx? 얘하고 얘의 평균. fx. 그럼 그 말이 무슨 뜻이야? 얘 초록색으로 그릴게. 지금 내가 그린 그래프가 초록색일 거거든? 그리고 만나는 요 교차점이 뭐여야 해요? 문제에서 잡으면. 마이너스 1이어야 되지? 그러면 내가 그리는 그래프는 실제 fx를 이제 여기다 그려낼 수 있어. 실제 fx는 대칭점을 어디서 가지고? 대칭점을 여기서 가지겠네. 변곡점의 위치가 여기 있어야 되죠? 얘가 x는 얼마? 마이너스 a니까 여기 있어야 되고 누구하고 누구 사이를 지나가는 그래프여야 돼. 초록색 그래프하고 무슨 색 그래프? 흰색 그래프의 평균 그래프여야 되지. gx랑 초록색 그래프. 초록색이 누군데? 얘지.
하얀색 그래프랑 흰색 그래프를 평균 내서 평균 낸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말 그대로 진짜 중간 지점, 얘하고 얘의 중간 지점만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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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하고 얘의 평균. 그 그래프가 fx 그래프야. 그러니까 사실 처음도 그릴 수는 있어. 처음도 왜 그릴 수는 있어요? 그러면 대칭점을 알고 있으니까. 근데 2fx 빼기 gx가 훨씬 편해. 식이 훨씬 간단하거든. 그러면 만나지 않는다라는 건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만나면 일단 골치 아파져. 만나면 왜? 대소관계가 크로스가 되면 거기서 열차를 갈아타야 되고 열차를 갈아타려면 추가 조건이 또 따라붙어. 부드럽게 갈아타야 되니까 함수값 똑같은 거에다 접선 기울기까지 같아야 되거든. 맞죠? 지금 그린 빨간색 그래프가 무슨 그래프일 거다? fx 그래프일 거다. 그럼 이제 최대값이라고 돼 있으니까 뭐가 필요한 거야? 우리는 문제 구조는 이제 어떻게 정리돼? 모르는 문자가 몇 개로 정리될 거고 모르는 문자가 하나로 정리되겠지. 그치? A, B 지금 모르는 문자가 두 개인데 뭔지 모르지만 식 하나가 필요해. 식 하나가 있어서 문자 두 개의 문자에서 두 개의 문자가 하나의 문자로 정리되고 하나의 문자가 정리되고 나면 부등식이 필요해. 부등식이 있어야 범위가 나올 거 아니야. 그죠? 자, 자기 힘으로 끝까지 가보세요. 어려워요. 둘 다 어려운 문제였어. 그럼 문자 정리하는 식 하나는 뭘까요? 어디에서 만났죠? 누구랑 누가 만났어? 그럼 우리 그냥 계속 저 초록색 그래프 씁시다. 초록색 그래프가 훨씬 식이 간단하잖아. 초록색 그래프랑 하얀색 그래프랑 어디서 만났어? 마이너스 1에서 만났지. 그게 등식이지. 그러면 걔가 A, B 문자를 한 문자로 줄여줄 거야. 그 다음에 부등식이 필요해. 부등식을 잡아보세요. 부등식이 어디 있지? 문제에 하나 나오죠? 누가? 알파 집어넣었을 때가 알파 베타 극소값이네. 그러면 아마 알파 베타가 각각 어디일까? 여기 얘가 알파 얘가 베타겠죠? 알파 베타 누가 크다라고 했어? 그치, 알파가 작다. 얘가 알파네. 알파고 얘가 얼마? 베타겠지. 그 다음에 HX 그래프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HX 그래프는 F가 클 때는 초록색 그래프 타고 가다. 그죠? HX를 이제 파란색으로 그려볼게. HX를 파란색으로 그리면 F가 클 때는 여기죠? F가 클 때는 초록색 그래프 타다가 그 다음에는 쭉 계속 가야지. 미분 가능하게. 그럼 부등식 하나가 얼마? 저 H 알파가 H 베타보다 뭐하다? 같거나 크다. 그쵸? 그거 하나면 되나요? 부등식? 아니야. 열차를 뭐 하면 안 돼? 갈아타면 안 되지. 갈아타면 안 된다는 얘기는 얘가 누구랑 만나면 안 돼? 이 빨강이. 쉽게 말하면 이 빨강이 누구랑 이렇게 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빨강색이 항상 어디 있어야 돼? 빨강색이 어느 쪽에 있어야 돼? 베타 지점에서 어떻게 있어야 돼? 더? 아래쪽에 있어야죠. 부등식이 두 개가 필요해. 베타 지점에서 아래가 있는 게 아니지. 안 만나야 돼. 중근허근. 그럼 중근허근 어떻게 접근하죠? 다시. 빨간 fx를 구성할게. fx랑 누구랑 연립을 해서 gx랑 연립을 해. 그럼 얘 근 어디서 가죠?
fx 빼기 gx는 어디에서 근을 갖죠? x 더하기 1에서 근을 갖네? 맞지? 그럼 x 더하기 1에서 근을 갖는 순간 얘는 몇 차식이 나와? 그럼 이 2차식의 판별식이 뭐보다 같거나 작다? 중근허근. 부등식이 두 개가 필요해. 즉 누구랑 누가 만나지 않는다? fx 왜? 그리고 전에 얘기했죠. 최대값 보는 순간 구조가 주말 연속극 레퍼토리 같은 구조라고 했잖아. 문자가 하나로 줄어들고 즉 3차가 1차, 2차로 정리정돈이 되면서 문자가 하나로 줄어들고 나머지 2차식이 판별식 담당하면 중근허근 부등식 범위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보면 얘가 어느 쪽으로 흘러갈지를 예상하고 그거에 맞는 행동을 내가 결정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시나리오를 잘 짜야 돼. 시나리오를. 시간 걸려도 되니까 천천히 답을 끝까지 내보고 답 낸 사람은 그 다음 거 이제 보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다음 프린트 없었어요?
계산 혹시 안 나온 사람들은 다시 해봐. 부등식은 뭐라고요? 아까 그림 그렸으면 다시 정리해 줄게. 부등식 정리하면 마이너스 1에서 만나고요. 부등식이 두 개가 있어. 문제에서 제시된 H알파, H베타. 그 다음에 fx랑 gx를 연립시켰을 때 x 더하기 1과 나머지 2차식이 중근 또는 허근을 가져야 돼요. 그게 아까 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거 복습 문제 첫 번째로 가볼게. 자, 칠판에 내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G'X를 그냥 바로 했습니다. 왜냐면 GX가 미분 가능하고 그저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가 아니라 GX가 미분 가능하고 도함수는 연속이래. 그러니까 도함수는 끊임없이 이어져 있다는 얘기지. 근데 X가 2보다 작을 때 GX가 이렇게 되고 X가 2보다 같거나 클 때 G'X가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그 값을 가진다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X는 1과 X는 B에서 부호가 뭐가 되는, 부호가 체인지 되는 뭐를 가진다? 근을 가진다는 얘기야. 부호가 바뀐다는 얘기지.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부호가 바뀌는데 1은 아까처럼 똑같은 논리로 어디 안에 존재해? 이 안에 존재하지? 그러니까 얘가 그냥 바로 결정나. G'X가. 어떻게 결정나요? 그러면 1에서 근을 가지려고 하면은 마이너스 x 더하기 1밖에 없고 2까지, 그 다음에 얼마?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결정이 되겠지. 그러면 x가, 그쵸? 그럼 이제 나머지 x가 2보다 뭐한 부분에서 2보다 같거나 큰 부분에서 몇 차 함수를 그려야 되냐면 2차 함수를 그려야 되는데, 이게 결정적인 단서야. 전에 뭐라고 했냐면 이거 진짜 많이 다룬 겁니다. 절대값을 씌웠더니 몇 차 함수가 됐어? 2차 함수가 됐거든?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절대값을 씌우면 어떤 위험성이 생기냐면 뾰족해질 위험이 생겨. 근데 접었는데도 뭐가 되질 않아? 뾰족함이 없어. fx 2차 미분 가능한 함수잖아. 그럼 내가 뭐라고 했죠? 접었는데 미분 가능한 함수면은 얘는 어떤 애냐면 애초부터 x축에 접하는 애를 접어 올린 거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봐봐. 애초부터 이렇게 접하는 애를 끊어서 밑에 걸 그려놓고 경우의 수 문제가 돼버려. 왜? 위, 아래, 위, 아래.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 접어 올려. 2차 함수. 이렇게 돼 있으면 접어 올려. 2차 함수. 무슨 말인지 되죠? 요 빨간색 현상이 어떤 의미야? 뭔진 모르지만 저 fx 2차 함수는 반드시 x축에 접하는 애야. x축에 접하는 애인데, 그러면 G'X는요? G'X는 F'X가 아니야. 그러니까 2차 함수가 아니야. 2차 함수를 업, 다운을 조정해 놓은 거야. 위, 아래를. 근데 접어 올린 거야. 접어 올리면 몇 차 함수가 돼? 2차 함수가 돼. 그쵸? 접어 올리면. 그러면 얘가 분명히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지 위에서 아래로 올라갈지거든? 그러면 얘가 알려줘. 얘가 어떻게 알려주죠? 아까 G'X는 무슨 함수라고 했지? 연속함수지. 그러면 어디서부터 이어져야 돼? 2부터 이어져야지. 2부터. 그럼 2부터 이어진다는 얘기는 2부터 이어져서 결국 어디를 통과해야 돼? X축을 통과해야겠죠. 어떤 순간에? X는 뭐인 순간에? B인 순간에.
그러면 그 다음 그림 예상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 그림 어떻게 예상해서 그려지죠? 여기 어딘가에 누가 있을 거고 b가 있을 거고 몇 차 함수 여기서 이어지려면 2차 함수는 어떻게 되면 돼? 이렇게 되면 되지. 이렇게 2차 함수여야 돼. 근데 이제 문제도 있어. 저쪽 어떻게 돼야 돼? 저쪽도 무슨 함수가 돼야 돼? 연속 함수지. 그럼 원래 지금 이 2차 함수를 나는 어디하고 어디로 끊어서 그렸죠?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2였네? 끊어서 그렸지? 그럼 끊어서 그렸으면 얘 원래 아래로 쭉 있던 2차 함수가 제대로 만약 접혀지면 어떻게? 그림은 좀 이상해도 사실은 어떻게? 이렇게 가서 만나는 애여야 하죠? 여기는 미분 가능은 필요 없어. 그냥 이어지기만 하면 돼. 접선기 왜? G 도함수니까 도함수는 연속이기만 하면 뭐가 가능할 거니까? 미분이 가능할 거니까. 결론은 해석하면 이겁니다. 해석하면 이거고 원래 세우면 지금 내가 널찍하게 그린 얘의 정체가 뭐야? fx겠지. 그 fx를 그럼 fx가 바로 나오죠. 혹시 최고차이 계수 알려줬나요? fx? 안 알려줬네? 그러면 p의 fx는 얼마? 최고차이 계수 모르니까 p의 얼마? x 빼기 뭐의 제곱? b의 제곱. 근데 이 fx가 어디서는 만나야 돼? 2 집어넣었을 때 2 집어넣으면 2 요거 뭐니까? 1이니까 2 얼마? 마이너스 1에서 만났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b였겠네. 그죠? 그럼 모든 gx 그러면 이거 가지고 지금 그려진 얘 가지고 다시 뭐 그려야 돼? 얘 가지고 뭘 그려? 여기 몇 차 함수? 3차 함수. 여기 극소. 그냥 대충 그려. 대충 그리고 이렇게 되고 여기는 몇 차 함수? 2차 함수니까 3차 함수겠죠? 3차 함수 가서 여기서 어떻게? 극소 미안. 감소, 여기 뭐야? 감소죠? 계속 감소지? 극소 찍고 여기서 뭐야? 뭔 헛소리 한 거야? 극대 찍고 계속 감소해서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 그리면 되죠? 그럼 내가 그린 이 그래프가 무슨 그래프? gx 그래프겠네요. 근데 gx 그래프인데 알려줬어. gx가 어디서 0인데요? g0에서 뭐가 된다는 걸 알려줬지? g0에서 뭐가 되는 거? g0에서 0인 걸 알려줬네. 0이 어딘데요? 0이 여기네. 그치? 그럼 이게 계산 문제가 아니야. 그럼 계산 문제가 아니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도함수의 적분값을 원함수의 높이차로 다 바꿔. 그러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0이고 1, 0 여기가 얼마? 마이너스 2인데 0일 때 여기가 0,0이었거든. 그러면 극대는 얼마예요? 그럼 0부터 1까지 적분값 도함수의 적분값 삼각형 면적 2분의 1이 1,2분의 1이 얼마일 거고 그러면 얘하고 얘 면적 어때? 똑같죠? 그럼 올라가서 똑같은 것만큼 여기가 다시 2에서 다시 0이 될 겁니다. 왜? 면적이 똑같으니까 올라간 것만큼 그대로 내려올 거고 그럼 그대로 내려온 상태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2차 함수지? 요 면적만큼 어떻게 돼요? 다시 b까지 뭐 할 거고 내려갈 거고 맞죠? 그러면 내려갔으면 요 면적하고 그러면 2차 함수 그러면 여기 면적은요 계산할 필요가 없어. 왜 계산할 필요가 없냐면 2차 함수는 대칭성을 갖고 있잖아. 대칭축을 중심으로 좌우가 똑같을 거면 b만 알아내면 b에서 2까지의 간격이면 b에서 뭐 빼고 b에서 얼마 더하고 똑같은 요 간격과 요 간격 똑같은 곳이 있겠지. 그 지점에서 뭐가 돼? 그래프가 0이 되겠죠. 원래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 그래프가 좀 이상하게 그려져서 그래. 어떻게? 어떤 지점에서? 똑같은 지점에서 어떻게 된다? 올라가겠죠. 그래도 이상하네. 어쨌든 이해됐나요? 그러면 gx가 0이 되는 모든 애들의 합을 구하세요. 그러면 딱 당장 눈에 보이는 거 0이랑 누구랑? 2랑
누구랑? 여기가 2면 b 빼기 2니까 대칭성 얼마야? 마이너스 2 더하기 얼마? 2b? 맞나요? b에서 b 빼기 2 맞죠? 2b 빼기 2 gx가 0이 되는 지점 b만 구하면 되네. 그럼 b만 그치? 구해보세요. 그래서 복잡해 보이지만 계산은 완전 심플해요. 복잡해 보이지만 계산은 완전 심플하고 어떤 거? 나 조건에 나와 있는 이 표현 이제 외워도 돼. 외워졌겠죠? 절대값을 씌웠는데 뭐가 된 함수? 다항함수가 된 함수는 x축에 접하는 애를 수직으로 잘라서 업, 다운으로 조정해 놓은 거다.
자, 그 다음 거는 뭐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그려놨거든요. 그러면 가족권을 해석하면 이거 연속함수예요, 연속함수. 그럼 연속함수면 그냥 약속이 정해져 있어. 가이드가 항상 제시돼. 왜냐면 연속은 나 A or B 중에서 선택한다. A나 B 중에서 무언가를 선택할 거야 라고 하는데 가이드가 없으면 진짜 경우의 수 문제가 돼버리거든. 그러니까 반드시 선택에 대한 가이드가 들어가.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선택하라고 했냐면 X는 2에서는 무조건 열차를 갈아타야 돼. 그럼 그 열차를 갈아탄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fx가 누구랑 x랑 그쵸? fx가 gx지 그치? gx가 y는 x랑 무조건 만나야 돼. 그죠? fx랑도 왜? 갈아타야 되거든. 열차를 갈아타야 돼. 지금 연속함수는 뭔데요? 그러면 gx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야. x 또는 x 아니면 fx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gx는 x 아니면 fx를 선택해야 되는데 2에서 극한값이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뾰족하다는 얘기고 뾰족했다는 얘기는 연속함수니까 거기서 열차를 갈아탄 거야. 그럼 열차를 갈아타려면 두 개의 열차가 만나야 돼. x랑 fx랑 2에서 만나야 돼. 그래야 내가 환승을 하지. 부드럽게 만날 필요는 없어. 그죠? 만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안 만났어. 뾰족하니까. 그게 첫 번째. 그 다음에 fx는 0을 지나가야 돼. 근데 기울기는 1이야. 그럼 봐봐. 0을 지나갔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0에서 x랑 만난 거야. 맞죠? 근데 0에서 만났는데 거기선 미분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가 없었잖아. 그럼 부드럽게 지나간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러면 열차를 갈아타도 부드럽게 갈아탄 거야. 그러면 x는 0에서는 fx는 접하는 그래프밖에 안 돼. 접해야 부드럽게 갈아타거나 부드럽게 지나갈 수가 있어. 안 갈아타더라도. 그치? 그러면 0 주변에서 fx는 이런 모양이야. 그럼 하나는 왜 더 그렸어요? 여기 보면 모든이라고 돼 있거든? 모든. 이런 모양도 있어. 0 주변에서. 이게 초록색이 fx야.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조건을 갖다 맞출게. x는 2에서는 무조건 체인지가 돼야 돼. fx에서 x로 체인지하든 x에서 fx로 체인지하든 무조건 체인지가 돼야 돼. x는 2에서는. 그 다음에 추가적인 조건이 뭐냐면 기함수를 만족해야 돼. 4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4보다 작을 때. 근데 기함수가 되려면 4차 함수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뭐를 만들 수가 없어? 기함수를 만들 수가 없어. 그럼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뭔진 모르지만 뭐하고 뭐? 마이너스 4하고 4 바깥에서는 무조건 열차는 확정이 돼 있다는 얘기야. 적어도. 그 다음에는 약한 쇠사슬 원리야. 여러분 약한 쇠사슬 원리가 뭐예요? 쇠사슬의 강도를 결정할 때 아무리 센 곳이 있어도 약한 곳이 전체 강도를 결정하잖아. 그럼 얘도 똑같아. 기함수를 결정하는 최소 단위가 4하고 마이너스 4야.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얘가 나는 4 가기 전에 미리 3에서 갈아탄다고 하더라도 반대편이 똑같이 그죠? 마이너스 4가 안 되면 반대편이 그러면 어떻게 되면 반대편이 마이너스 4에서 갈아타야 돼. 무슨 말인지 되죠? 반대로 내가 여기 마이너스 4가 아니라 나 마이너스 2에서 이미 직선으로 갈아탔어 라고 0부터 직선으로 갈아탔어 라고 말을 해도 왜 0에서 갈아타? 0이 만나는 곳이니까 0에서 직선으로 갈아탔어 라고 말을 해도 나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4에서 갈아타야 돼. 저쪽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4여야 돼. 반드시. 최소값이 기함수를 만족하는 최소 조건이 4란 얘기는. 맞죠? 그거에 맞춰서 뭐를 하면 된다? 그림을 그리면 된다. 그래서 조건에 맞는 그림을 두 개 그리면 됩니다. 2에서 반드시 체인지, 무조건 환승할 것. 2에서 무조건 환승하고 4나 마이너스 4가 최소 지점일 것. 대칭성을 만족하는 최소일 것. 그러니까 둘 다 4하고 마이너스 4일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열차를 갈아타는 곳이.
4하고 마이너스 4보다 클 때, 마이너스 4보다 작을 때 직선이긴 한데 둘 다 4에서 갈아탈 필요는 없어. 한쪽은 4보다 일찍 갈아타도 돼. 하지만 두 개 중에 하나는 4나 마이너스 4에 고정돼 있어야 돼. 그래야 최소값이, 대칭성을 이루는 최소값이 4로 유지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림을 두 개 그리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왜 자꾸 그림만 그려요? 그런데 진짜 그림 실력이 미적 1, 2 실력입니다. 그죠? 고등 과정에서 수학에서는 일종의 퍼즐 같은 거기 때문에 딱 한정적인 조건을 주고 제한적인 조건을 주고 그게 될 수밖에 없는 그림을 상상하라고 요구를 해요. 네. 그래서 첫 번째 그림 하나 그리면 이거 아닐까? 이거 그죠? 그래서 어떻게? 2에서 열차를 뭐 해야 돼? 2에서 갈아타야지. 그럼 2에서 갈아타려면 열차를 갈아타려면 2에서 갈아타려면 이렇게 돼야지. 그 다음에 이렇게 돼야겠지. 왜냐면 저렇게 그림을 그리면 0이 왜 저렇게 그려져요? 그러면 0이 fx랑 만나는, 즉 x와 fx가 만나는 그림을 4차함수로 저렇게 그리면 x와 fx가 만나는 마지막 환승역이 0이야. 저기서 갈아타지 않으면 직선으로 못 가. 마지막 환승역이거든. x랑 fx가 만나야 열차를 갈아타는데 내가 그려놓은 그림처럼 그리면 애초에 fx를 이렇게 그리는 순간 fx는 이제 쭉 올라갈 거거든. x랑 만날 일이 없어. 못 갈아타. 근데 여기로 가야 돼. 그러면 여기서 갈아타야 돼. 마지막 정거장이야. 0이. 그러니까 쭉 그려야 돼. 근데 2에서는 갈아타고 그러면은 4라는 최소값을 유지해야 되니까 무조건 여기까지 가야 돼. 4에서 다시 갈아타야 돼. 그러면 대칭성의 최소값이 4로 유지가 돼. 자, 하나 그림만 더 잡아봐 주세요. 방금 논리로 열차를 갈아타는 그 환승 논리를 가만히 잘 생각해봐. 두 개 그래프가 만나는 곳에서만 열차를 갈아탈 수 있어. 이게 4차, 최고차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가 아니어서 그래요.
그러면 그림 그려질까? 그림 어떻게 그려질까? 2에서 이거 이렇게 되고, 그죠? 2에서 이렇게 2에서 체인지하면 이게 마지막 환승역이네. 그죠? 마지막 환승역이니까 끝났네. 더 못 갈아타네. 그럼 얘는 이제, 그러면 얘가 뭐를 못 맞추니까 4를 갖다 못 맞추니까 왼쪽이 마이너스 4를 뭐 하는 수밖에 없어? 갖다 맞추는 수밖에 없죠. 세 번째 문항도 풀어보세요. 28학년도 그죠? 여러분 여러분인가? 위에 학년인가? 바뀌었잖아. 수능이 그죠? 수능이 그래서 3, 4, 5, 6은 내가 하기로 어려운 문제가 아닐 거야. 3, 4, 5, 6은 할만해. 그냥 내 생각에 할만한 스타일의 문제야. 7, 8은 어려워. 7, 8은 어렵고, 특히 8번은 우리 그거였죠? 제일 고난도였지. 그래서 8번을 볼게. 8번을. 3, 4, 5, 6은 혹시 해보고 안 되는 사람은 나한테 말을 해야 돼. 그쵸? 3, 4, 5, 6은 건드려 볼 수 있는 수준이야. 내가 보기에. 푸는 건 둘째 치고 안 풀리더라도 아 이거 대충 뭘 말하는지는 알 것 같은데 하는 수준이니까. 그리고 3, 4, 5, 6 정도가 실제 시험이라면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할 난이도겠죠. 3, 4, 5, 6 난이도가. 그쵸? 8번은 어려워. 네. 8번은 어렵지만 뭐를 하는 걸로 그냥 이해도를 넓히는 걸로 봅시다. 자, 8번 전에 뭐였냐면 극값을 갖는다. 이 극값 가진다라는 거는 결국은 방정식의 문제야. 방정식. 어떤 방정식이에요? 그러면 부호가 변하는 근을 가지면 돼. 그래서 얘 미분하면 gx라고 놓을까? 그래 g'x. gx 이미 있네. hx라고 놓을게. 자, h'x는 미분 바로 할게요. f'x가 남고 0부터 x까지 얼마? ft에 ft 아니네. fx가 빠진 거잖아. fx가 빠졌으니까 t 더하기 1에 t 빼기 m dt 이렇게 남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즘 문제들의 특징인데 그죠? 아까 우리 그 교육청 7월도 그렇지만 이게 문제 만드는 기술이 갈수록 발달하잖아. 그래서 옛날에는 안 쳐다보던 것까지 보는데 그게 뭐냐면 대칭점이야. 대칭점. 미지수를 늘리는데 마냥 늘릴 수는 없으니까 fx를 그 롤러코스터처럼 딱 그 철로 그죠? 그 경로에 고정을 시켜. 그 경로가 뭐냐면 대칭축이야. 대칭축을 따라서, 즉 변곡점이 2차 함수든 3차 함수든 2차 함수는 대칭축을 따라서 위아래로, 3차 함수는 대칭점이 변곡점이 있는 그 수직 직선에 걸려서 고리가 위아래로. 그치? 그러면 구조 어떻게 했었죠? 얘를 초록이라고 했었고 뒤에 얘를 뭐라고 잡았었고 빨강으로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얘를 px라고 잡으면 p0은 얼마고 0이고 P'X는 얼마예요? 그러면 X 더하기 1에 X 빼기 M이야. 그러면 보세요. 자, 도함수를 이루는 구성 멤버가 2명이야. F'X 몇 차냐면 2차야. 빨간색 함수 몇 차냐면 3차야. 맞죠? 얘 초록색 2차, 빨간색 3차. 그러면 초록색 근 이론적으로 2개 가질 수 있어. 빨간색 함수 이론적으로 3차 함수고 근 3개 가질 수 있어. 부호가 변하는 근 3개. 그럼 내가 왜 이렇게 세팅했냐면 이 첫 번째 조건을 보면 결정적인 단서가 나와. 왜 결정적인 단서냐면 알파보다 살짝 컸을 때가 알파일 때랑 극값을 가지는 개수가 4개나 차이 나버려. 4개나. 한두 개도 아니고 4개가 차이 나버려. 갑자기 4개가. 그러면 한두 개, 왜냐면 4개가 차이 나려면 최소 5 빼기 1, 6 빼기 2가 돼야 되잖아. 근데 얘는
기본적으로 맥시멈, 얘가 진짜 맥시멈 가질 수 있는 근의 개수는 몇 개냐면 5개거든. 그죠? 5개, 그러니까 5 빼기 1밖에 안 돼.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이 말하는 건 뭐냐면 5 빼기 1의 현상이 발생한 거야. 5 빼기 1의 현상. 그럼 5 빼기 1이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데요? 그러면 극값이 되려면 부호가 변하는 근이어야 되고, 부호가 변하는 근이려면 해당 0이 된다고 극값이 아니라 해당 지점의 인수 개수가 홀수개여야 돼. 짝수개만 안 변하잖아. 극대거나 극소니까. 그죠? 그러면 그 순간은 뭐냐면 그림으로 그리면 2개가 겹친 순간이야. 어느 쪽에서 겹쳤는지는 모르지. 그거는 이제 변곡점을 봐야지. 대칭축이랑 2개가 겹쳤는데 그러면 얘 5개 중에서 2개가 겹쳐서 얘만 부호가 변하는 건 1개. 그러다 알파보다 살짝 올라가면 그때 5개가 되는 거야. 5 빼기 1. 그러면 베타도 마찬가지겠죠? 베타도 특수한 순간이겠지? 얘가 2개가 겹쳤으면 베타도 몇 개가 겹친 순간인지를 찾아야겠지? 자, 그러면 이제 대칭축으로 가볼게. 자, 초록색을 더 디테일하게 들어갑시다. 얘를 미분하면 3x제곱에 더하기 2x 더하기 a여서 대칭축을 알려줬네. 얘가 어디서 위아래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 x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지점에서 오르락 내리락 해.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 그래프. 오른쪽 그래프가 m 값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요. 그러면 내가 2차 함수를 그려볼게. 오른쪽 그래프가 마이너스 m을 여기로 잡고 마이너스 1을 여기라고 잡아볼게. 그는 일단 3개 갖고 있는 상태여야 돼. 왜 3개 갖고 있어요? 그러면 3개를 갖고 있는 근의 상태여야만 5 빼기 1이 나오게 돼. 그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을 여기로 잡는 순간 얘의 대칭축은 x는 마이너스 3분의 1이거든? 그럼 x는 마이너스 3분의 1은 얘보다 오른쪽에 있어.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있어. 여기서 몇 차 함수, 저 초록색 함수를 그려. 아래로 블록을 그리지. 그러다 근이 몇 개가 겹쳐야 돼. 죽었다 깨어나도 2개가 겹칠 수 없어. 탈락. 그러면 다시 마이너스 1이 이제 m이 여기고 여기가 얼마?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그 다음에 알파하고 베타, 알파일 때보다 누가 높았죠? 베타일 때가 높았지. 알파가 더 밑에 있는 거야. 층으로 치면, 건물 층수로 치면 알파가 더 밑에 있고, 그래프가 쭉 올라가다 베타. 그럼 알파일 때 몇 개에서 만나고? 2개에서 만나야지. 자, 그림을 그려보세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3분의 1은 어디인데요? 뭐 대충 잡아. 아무 상관없어. 마이너스 3분의 1을 잡아서 알파일 때 근이 2개가 겹치고, 자, 베타일 때는 몇 개가 겹칠지 생각해봐. 그래야 여기서 요구하는 베타보다 살짝 클 때, 작을 때, 베타일 때와 베타보다 살짝 클 때 교점 개수가 8이 나오도록. 자, 알파일 때부터 잡아. 내가 아까 말하는 그 대칭점을 이용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겠지? 문제를 만들 때 옛날에는 안 살펴보던 거, 그러니까 옛날에는 관찰하지 않던 정보까지도 지금은 살펴보게 만드는 거야. 난이도를 점점 올리니까. 그죠? 옛날에는 이 3차 함수가 대칭축을 따라서 어디서 움직이는지 관심 없었거든. 그쵸? 진짜로 관심 없었어. 근데 난이도를 올리다 보니까 여러분이 할 때쯤이면 더 할 수도 있어. 지금도 이렇게 올리는데, 그죠? 여기서 더 올려서 미적이 빠지고, 미적 2가 빠지고, 원래 지금 그 딜러가 미적 2였는데, 미적 2가 딜러 역할을 얘한테 물려줘야 되잖아. 그러면 난이도는 더 올라가지 뭐. 그렇죠? 아래로 블록을 그려서 근이 2개가 겹치게끔 그려봐. 2개가 겹치게끔.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어디서 겹쳐요? 그러면 이렇게 겹쳐야 돼. 이렇게. 밑에 있으니까. 맞죠? 그제? 그러면 얘가 그러면 뭐를 해결해 주는데요? 그러면 잘 봐. 얘가 누구를 해결해 주냐면 요 순간 요게 대칭축이 마이너스 3분의 1이거든. 그러면 뭔진 모르지만 이 두 근의 합은 뭐가 나와야 된다는 논리가 돼.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와야지. 그치? 근데 px를 다시 봐. px 우리 적분할 수 있거든? 적분할 수 있고 높이까지 적분상수 0으로 세팅되어 있어. 내가 px
그냥 바로 적어버릴게. 얼마? 3분의 1의 x 세제곱에 더하기 2분의 1의 1 빼기 m의 x 제곱에 그 다음에 빼기 몇 x? 빼기 mx. 그래서 내가 뭐로 묶으면 x를 바깥으로 뽑아내면 뭐가 돼? 3분의 1 x 제곱에 더하기 2분의 1의 1 빼기 m의 x에 빼기 m 이렇게 나와. 맞죠? 근데 px 다시 봐. px 어디에서 0이 돼야죠? 0,0에서 0이 돼야지. 근데 여기가 0이라고 생각해봐. 여기가 0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인데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2일 수 있어?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3분의 2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0은 여기로 고정돼 그냥. 무슨 말이냐면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0,0 px가 0,0을 지나야 되는데 맨 오른쪽이 0,0이면 초록색 함수의 대칭성에 의해서 마이너스 3분의 2는 맨 왼쪽이 되고 근데 맨 왼쪽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 있는데 걔가 어떻게 마이너스 3분의 2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가운데가 0이 돼야 돼. 그럼 가운데가 다시 0이 되는 순간에 그럼 봐봐. 가운데가 0이 되면 요 뒤에 있는 이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이 뭐가 나와? 그럼 m값이 결정이 되지. 그럼 m값이 결정이 되면 모든 게 다 결정이 되죠 이제. 베타는요. 베타는 얘보다 올라가야 돼. 그럼 베타를 그래프를 올리다가 베타는 당연히 그래프가 얘가 쭉 올라간다고 생각해봐. 어떤 순간이 되냐면 베타가 올라가면 어떻게? 이렇게 하나를 지나가는 순간이 나오겠지. 그럼 이 순간을 베타라고 합시다. 그러면 베타일 때 근이 변하는 부호 개수를 판단해 볼게. 부호 변하고 두 개 겹쳤으니까 안 변하고 안 변하고 그러니까 G 베타는 몇 개가 되냐면 3개가 돼. 체인지, 그 다음에 중근 아니고, 맞고. 그 다음에 베타보다 살짝 커버리면 어떻게 돼? 다시 어떻게 돼? 5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8개를 갖다 맞췄겠지. 그래서 A가 베타라는 말은 뭐예요? 그러면 저 파란색 그래프가 어떻게 지날 때? 파란색 그래프가 어디를 지날 때? 0, 뭐를 지날 때? 0을 지날 때. 그 파란색 그래프가 누군데요? 얘죠. F'X. 얘가 0,0을 지날 때. 그러니까 A가 0일 때야. 그러니까 A가 0일 때 저 베타가 돼. 저 파란색 그래프가 나와. A가 0일 때. 근데 그 A가 베타야. 그러니까 베타도 얼마야? 0이지. A가 베타? F0이죠, 미안. F0. F0은 0이지? A 베타, 이거 A 베타 왜 줬어? F 알파 값. FA인 줄 알았네. 그죠? F 알파 값. 그럼 F 알파 값은 뭔데? 알파는 요 순간이죠. 알파. 요 순간이 알파야. 요렇게 지나는 순간이 알파야.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3x제곱 더하기 2x를 그러면 이제 이 알파 값은 어떻게 구해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붕 떴을 때 0 집어넣었을 때 알파를 구해야 되거든. 왜냐면 그래프 이렇게 생겼는데 이 그래프를 끌어내린 걸 찾아야 되잖아. 그럼 얘 풀어야 돼. m값이 나와야 돼. m값이 나와야 요 근이 뭔지 알고 요 근이 뭔지를 알아야 요 그래프를 얼마만큼 끌어내렸는지를 알 수 있어. 이해됐나요? GA, 여기서 말하는 함수가 GA로 규정된 이유는 뭐냐면 A 값에 따라서 저 초록색 그래프가 위아래로 오르락 내리락 할 건데 A 값에 따라서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는 함수이기 때문에 GA야. 돼요? 자, M 값까지만 구해보세요. M 값이 얼마 나오면 마무리냐면 9분의 5일 겁니다. 그죠?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이해하는 용도로서. 그렇다고 그러면 뭐 기발한 아이디어를 쓰느냐 그건 아니야. 어떤 뉘앙스로 어떤 느낌으로 문제가 이루어지는지만 보면 돼. 대칭점을 주목한다는 얘기야. 대칭점을. 그러니까 3차 함수를 봤을 때 대칭점을 찾는 습관을 기울여야 돼. 거기에 미지수가 들어가.
아까 그 교육청 7번 문항도 그렇고, 그치? 대칭점을 따라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그래프가 특수한 순간이 될 때를 찾는 거야. 특수한 순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바꿔. 저걸 바꾸진 못해. 특수한 순간은. 그래서 두 근의 합, 근과 계수의 관계로 m 값을 구하면 돼. 그럼 m 값이 나오면 갖다 이제 집어넣으면 돼. 그 m 값이 나오면 인수분해가 될 거야, 아마.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가 된 근을 3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a에 갖다 집어넣으면 a 값이 나오고, 그때 a 값이 나오고, 그쵸? 그때 a 값이 나오고, 그때 f0 값이, 그때 a 값이 뭐다? 알파야. 저 초록색에 걸치는 순간이 f0 값이 알파야.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마무리. 이거보다는 쉬워. 그리고 많이 다뤘어, 7번은. 연속성 문제라서. 그 공통 접선, 젓가락 두 개. 빨간 젓가락, 파란 젓가락이 위아래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만나는 공통 접선 문제여서 해보고 나한테 풀이를 그저 필요하면 달라고 해.